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파창사의 장 대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좀 많이 떨어져 있는데 네, 어쩔 수 없이 거리두기를 하게 되네요. 네네네. 저희 지금 계신 곳이 파티룸 저희 1호점이고요. 파티앤 강변이라는 어떤 저희 브랜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보시면은 뭐 특색이 저희가 가장 큰 게 사실 뷰예요. 그래서 가장 비싼 게 뷰예요. 네, 뭐 안에 내부는 저희가 한 1,000만 원 좀 넘게 들었는데 그거보다는 사실 이 뷰를 얻기 위해서 제가 포기한 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케팅 전략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첫 시간에 한 20분 정도 마케팅하고 고객 발굴을 담당하고 있어서 그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명 기사님이 수익률 쪽 하고 그 윤 대표님이 그 관련해서 프랜차이즈 관련 이야기를 좀 합니다. 그래서 요 좀 의자 갖고 앉으세요. 편안하게.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저희가 파티룸 고객은 누가 될까? 요거에 대해서 좀 예상은 하고 계실 텐데 최근에 생각보다 좀 다양한 분류의 분들이 많이 오세요. 그래서 혹시 대표님은 어떤 분이 많이 오실 것 같나요? 네. 그 구리에서 오신 거죠? 네. 네. 왜냐면 쓰셨어요 본인이. 네. 실전란에. 네. 네네. 천호동에서 오신. 네. 네. 본인이 말씀하셨어요. 네. 네. 누가 많이 올까요? 고객. 최근에. 예전에는 당연히 브라이덜 샤워나 베이비 샤워 생파가 많았어요. 예. 애기 엄마들. 네, 어머니들 많이 오시고요. 네. 또 회식도 되나요? 회식도 하죠, 실제로 하고. 네, 또 천호동 대표님은? 아니요, 저는 당연히 네. 20대 분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 좀 그런 분들 위주로 생각했는데 맞아요. 그런 분들이 오시긴 오는데 좀 지금 코로나랑 의외 고객들이 오는 걸 보고 나서 이 시장이 되게 넓구나라는 걸 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거 말씀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키워드인데 이제 결국에는 저희가 지금 생존을 각각 해야 되거든요. 에어비앤비랑 플랫폼이 달라요. 그래서 에어비앤비 해보셨나요? 구리 대표님? 알고는 있어요. 이용만 해봤어요. 이용만 게스트로 이용만 해보셨죠? 천호동 대표님도 천암이 합니다. 지금 하고 계신. 네. 수익률이 그래도 조금 지금. 네, 천암은 네. 대전에서 하는데 네. 매우 잘 되더라고. 이게 지역마다. 거기는 없어요. 그래서 경쟁률이 없어요. 그래서 파티룸도 저희도 서울에서 하는데 실제 지방이나 수도권도 저는 꾸준히 또 수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마케팅이 사실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만드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데 이거 마케팅 어떻게 하냐. 여기 가장 고민이시고. 그다음에 에어비앤비처럼 마케팅하는 방법 없을까? 요 고민을 저도 하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부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좀 2개월간 살펴보니까는 실제로 브라이덜 샤워랑 베이비 샤워 이런 게 생일 파티가 이건 그냥 밑밥으로 깔아주는 거고요. 요즘에는 온라인 콘서트를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봐요, 같이. 그러니까 예전에 남자들이 축구를 보듯이 여길 빌려서 이렇게 봐요, 실제로. 네. 그리고 온라인 팬미팅으로 해가지고 요즘 가수들이 그 콘서트가 다 취소되면서 이런 데 모여서 보고요. 영화 동호회나 아니면은 사진 동호회 이런 분들이 여기를 빌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런 수요가 있을 줄은 몰랐는데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영화 동호회의 특징은 굳이 이 뷰가 중요하진 않은데 사진 동호회나 어떤 그림 동아리 이런 분들은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뷰가 꼭 필요한 분들 이런 분들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9시 2.5단계 되면서 9시 이후에 막혔잖아요. 그때 갑자기 한 10시쯤 이제 전화가 와요. 그래서 회식 장소가 없는데 가도 되겠냐 이렇게 문의가 와서 이게 또 이렇게 반사이익이 되는구나 라고 좀 깨달은 게 있고요. 당연히 커플 파티룸도 꽤 많이 오는데 커플들이 전 저녁에 올 줄 알았는데 저녁에 잘 안 오고 낮에 이렇게 한 타임씩 빌려요. 그래서 이제 잠깐 뭐 썸 타거나 아니면 사귀기 전 단계 때 뭔가 애매할 때 오신 분들 꽤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결혼식 전에 프로포즈 하신 분들이 빌리시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스터디 모임도 요즘에 그 카페도 막히고 그 다음에 커피숍도 막혔잖아요. 그래서 여기 와서 그냥 조용하게 하시는 걸 찾으시더라고요. 근데 오피스텔하고 또 많이 비교를 하세요. 여기는 사무공간이니까. 근데 여기 사무공간에서 되게 조용해요, 낮에 오셔도.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장점이라고 좀 생각합니다. 또 이게 궁금하신 점 있나요? 이쪽에서? 지금 네. 2달 운영했을 때 네네네. 저기서는 가장 메인이 2번은 맞아요. 2번은 맞아요. 근데 의외에 이런 문의가 오고 실제로 그 예약도 되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오실 수 있구나. 그래서 이런 것도 마케팅으로 삼아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문의를 지금 톡톡으로 거의 90% 받고 있어요. 톡톡하고 문자로. 근데 문자로 받으면은 문제가 이제 공유가 안 돼요. 예를 들면은 대표님들도 구리 대표님도 혹시 혼자 하실 건가요? 요거를?
네, 그리고 대표님 저도 네. 혼자 하실 거죠. 근데 혼자 하면 감당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아요. 네, 그러니까 문의가 하루에 한 건 오면 너무 좋죠. 근데 하루에 막 5건, 6건이 와요, 실제로. 거기서 메이드되는 건은 10%, 20%예요. 그러니까 5건을 내가 매일 아무것도 안 하고 하면 재밌는데 업이 있으시고 뭐 다른 업도 준비하실 거라서 바로바로 대응을 못하면 나가요. 그래서 저희는 톡톡이나 카톡을 공동으로 이렇게 묶어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예약 문의드린다. 그다음에 저녁 타임 하려는데 어떡하냐. 그럼 이제 쭉 대화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도 8월 9일 날 12시부터 5시까지 예약 가능한가. 그래서 이런 문의가 딱 오면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있어요. 뭘까요? 가장 먼저 이런 딱 문의가 오면은 날짜 확인. 네네네, 날짜 확인하고 요때 이제 실제 예약이 있는지 체크를 하셔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도 하다 보니까는 이제 에어비앤비는 이런 플랫폼이 다 돼 있는데 파티룸은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그리고 또 스페이스 클라우드라고 아마 아실 거예요, 그죠? 근데 거기에 문제는 거기서 예약한 고객은 뭐 저희 스케줄링에 바로 반영이 안 돼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들어온 유입되는 경로를 그 스페이스 클라우드에 못 넣고 스페이스 클라우드에 있는 거를 또 외부로 빼내려면 또 한 번에 손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호환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내가 뭐 별도의 이 캘린더를 가지고 있다가 스페이스 클라우드 예약 다 넣어놓고 내 문자로 온 고객 다시 다 넣어놓고 이런 작업을 거쳐야 됩니다. 지금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손이 많이 가는 작업은 맞습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이번 주 토요일 예약 가능한가 이렇게 문의가 계속 와요. 그래서 위에 분도 이제 생일 파티 스터디 고객이었고 이분은 실제로 최종적으로 그다음에 이분은 생일 파티 하시냐 낮에도 생일 파티를 하시더라고요, 의외로. 그리고 평일 낮에도 하신 분도 꽤 있어요. 아마 코로나 영향일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영상 촬영해서 유튜브 촬영하신 분들도 있었어요, 실제로. 그래서 요 배경하고 이번 달 말에 27일 날 또 유튜브 한 4만 명 가지신 분이 또 오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도 은근히 많이 찾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생일 파티 이렇게 한다고 바로 이렇게 해서 지금 예약 가능할까 해서 이제 바로 찾으시는 분들이 또 있으시고요. 그래서 또 프로포즈 하시려고 뭐 1시간 정도 이렇게 찾으신 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보면서 수요가 되게 다양하구나라고 좀 느꼈습니다. 낮 타임은 이제 네. 그래서 제가 좀 느낀 건 파티룸에 대해서 저도 준비하면서 야, 너무 쉬운 비즈니스 아니냐. 아마 대표님들도 약간 좀 다른 것보다 편안하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 생각에 좀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요 고민을 아마 좀 하실 수 있어요. 지금 에어비앤비는 지금 너무 공급이 많고 수요는 한정돼 있다라고 생각하셔서 파티룸 넘어오셨을 텐데 파티룸 고객은 많이 있는데 파티룸 공급이 없으니까 날 찾을 거야 라고 생각하실 텐데 에어비앤비는 플랫폼이 있어서 모든 고객들이 거기 가서 다 찾거든요. 근데 파티룸은 내 주변에 뭘 찾아도 아무것도 안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최근에 뭐 저희 아시는 분 중에 공간 오늘이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은 온라인에 어떠한 마케팅도 하나도 안 해놨어요. 근데 스페이스 클라우드에 우선 올려놨는데 거기 스페이스 클라우드를 사용 안 하는 파티룸 고객은 이분 걸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스페이스 클라우드가 UX나 UI가 UX면 유저 익스피리언스라고 그 사용자의 활동입니다. 예를 들면은 마우스를 짚고 오른쪽 끝 위로 가면은 꺼진 버튼 있잖아요. 이런 게 당연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예를 들면 뒤로 백스페이스를 누르면은 예약하던 게 완전히 초기화돼 가지고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개선이 계속 안 돼요. 이게 한두 번 안 되면은 언젠가 되겠지 한다는 의지가 보이면 좋은데 그런 게 안 되니까 이제 자꾸 파티룸 매니저들이 이탈해요. 실제로. 그래서 스페이스 클라우드에 의존하는 파티룸 매니저들은 거의 없어요. 초창기에는 도움이 좀 돼요, 발판으로. 근데 거의 계속 의존하다 보면은 무슨 수수료가 10% 정도는 되는데 그거를 낼 만큼의 어떤 가치가 없기 때문에 계속 이탈하는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제가 하고 있는 마케팅은 하루에 인스타그램 DM이라고 다이렉트 메시지라고 해서 50개를 쭉 보내요. 그 하실 만한 분한테. 블로그를 관련해서 3개 정도 쓰고 그다음에 체험단도 진행을 해서 여기를 알리고 그다음에 맘카페나 지역 카페에 알려요. 저희가 지난주에 한번 오셨던 분이 부산에서 올라오셨어요. 여기 이용하려고. 예. 그래서 왜 이거 이용하려고 오셨지라고 생각했는데 부산에는 없을 수도 있고 또 어떤 그 일정에 하루로 껴넣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역을 물어보니까 부산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보통은 대표님 천호동에서 하신다 그러면 천호동만 마케팅 하실 건데 아니에요. 실제로 외부에서 에어비앤비도 외부에서 많이 오잖아요. 요것도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주도 가서도 공예품을 하잖아요. 그래서
뭐 광주, 부산에도 맘카페 가서 작업을 해야 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런 걸 신기하게 느꼈고, 그다음에 대학생 단톡방이나 회사원들 분들이 은근히 많이 쓰시더라고요. 이번에 오신 분도 보험 하시는 분인데 고객한테 설명할 럭셔리한 장소가 없다 보니까 여기 선택하셨거든요. 그래서 아, 이런 분들도 잡아야겠다라는 생각 좀 하면서 이렇게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런 생각 할 수 있어요. 파티룸 마케팅 혼자서 충분히 할 수 있을까? 뭐 요거 하나 내가 못 채우겠어 했는데 못 채웁니다. 네. 그리고 제 주변에서 하신 분들은 거의 다 파티룸만 하셨다기보다는 마케터 분들이 많으세요. 마케팅을 원래 하시는 분들이 파티룸을 넘어오세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 자리를 빨리 잡는데 정말 파티룸만 생각하고 오신 분들은 안 돼요. 이게 왜냐면 이 핵심은 이거예요. 플랫폼이 없어요. 그러니까 고객들이 못 찾아요, 날. 그게 가장 핵심입니다. 그래서 저는 마케팅만 좀 여러 가지로 유튜브에서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하고 있는데도 이렇게 하는데 3개월 정도 걸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 파티앤 강변을 네이버에서 치시면은 하루 검색량이 이거 70이 PC고요. 모바일이 270이에요. 그러니까 한 340 정도 검색이 돼요, 하루에. 이렇게 되면은 주말에 한 3분의 2 차고 평일에 한 3분의 1 차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수익률 한 10%에서 15% 나오는데 만약에 여기에 여러 대표님들의 그 어떤 그 상호명을 쳤어요. 근데 여기에 막 PC 10, 모바일 10 이러면은 아무도 여기를 안 친다는 거예요. 그럼 그분들은 스페이스 클라우드만 가서 대표님들 검색하는데 스페이스 클라우드에 만약에 사용법을 모르시는 분들은 아예 내 고객이 아닌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지금 마케팅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궁금하신 거 있나요? 그 동호회 같은 경우는 네네. 한번 그 사람들을 이렇게 옮겨 다니는 거예요? 아니면은 이제 여기를 주기적으로 계속? 처음에는 테스트성으로 이렇게 옮기시고요. 그 다음에 마음에 들면은 계속 하시는데 강변이 좋은 게 이제 그 지방에서 올라오신 분들이 편해서 저희도 실제 부동산 동호회를 여기서 몇 번 했거든요. 그래서 뭐 천안, 광주에 계신 분들이 그냥 버스 타고 여기 와서 하고 바로 내려가고 네,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동호회 분들이나 정규적으로 하신 분들한테는 실제로 할인을 좀 해드리는 게 있습니다. 네, 또 질문 없으시면 계속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지금 다들 하시겠지만 이런 플랫폼은 그래서 지금 블로그를 중심으로 이제 인스타그램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유튜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톡톡하고 카카오톡 문의, 그다음에 네이버 예약 이렇게 이걸 다 하셔야 돼요, 혼자서. 그 가끔 이렇게 해요. 아이 뭐 난 스페이스 클라우드만 하면 되지. 그러면은 다 놓치는 거고요. 인스타만 하면은 인스타 했던 고객이 분명히 네이버 가서 검색해 보거든요. 근데 없어요. 그러면은 예약 안 해요. 예. 그리고 유튜브만 해서 만약에 대표님도 유튜브 보고 네이버 카페로 오셔서 저희 보신 거잖아요. 그런 로직이 다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혼자 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혼자 하시려면 회사 그만두셔야 된다. 예, 뭐 이런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뭐 요거를 자동화하자는 이야기 많이 나오는데 매니저들 사이에서도 실제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뭐 앱 하나 제대로 개발하는 데서 600에서 한 1000만 원 들거든요. 그 파티룸을 예약하는 앱을 내가 그걸 만들겠다 이러면 수익률이 한 5개월 동안 0인 거예요. 예. 그러고 나서 앱을 만들었는데 내 경쟁자들은 그냥 다 이렇게 해서 돈 벌고 있어요. 예. 그런 상황이 분명히 발생됩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 하실 겁니다. 그래서 야 이거 언제다 이런 생각 하실 거예요. 예. 그래서 제 생각에 필요한 건 규모의 경제고 브랜드를 만들어서 예를 들면 파티앤 강변을 쳤을 때 1호점, 2호점, 3호점, 4호점 나왔을 때 아까 톡톡을 개별적으로 만들거나 블로그를 별도로 만들 필요 없이 그냥 여기다 연결하면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금 파티룸 쪽에서는 그렇게 호점을 많이 늘리신 분이 별로 없어요. 좀 소규모로.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런 브랜드를 이용하는 게 지금의 좀 개인 플레이들 하시는 분들에게 해결 방안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호텔 같은 것도 마찬가지인데 개인이 하는 모텔이 있잖아요. 뭐 르네상스 모텔 이렇게 그냥 이름도 안 들어본 외곽에 그런 데가 있는 반면에 예를 들면 뭐 쉐라톤 이런 데면은 쉐라톤에서 그냥 마케팅을 같이 때려버리잖아요. 그러면 쉐라톤 역삼이든 강남이든 어디든 그 쉐라톤 이름이 이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결국 규모의 경제거든요. 그러니까 혼자서 하면 그냥 저기 구멍가게가 되고 같이 하면은 파티룸 브랜드가 돼서 저는 같이 하는 그게 지금 중요한 시기다라고 지금 생각합니다. 근데 이때 스페이스 클라우드가 업데이트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어떤 앱을 진짜 기가 막히게 만든 사람이 나오면은 다 무너져요, 사실. 지금 개인적으로 하시는 분들 다 무너질 거예요. 그리고 진입이 너무 쉬워서 이 시장이 또 에어비앤비처럼 될 겁니다.
근데 지금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걸 먼저 잡는 게 저희 파티앤 강변이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도 2개월 하면서 이걸 절실히 느꼈거든요. 근데 매니저들, 기존에 했던 매니저들은 이걸 느끼는데도 이런 전략을 안 쓰시더라고요. 그냥 혼자서 어떻게 해서 땜빵을 떼우면서 계속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인들이 계속 본인 걸 늘려요. 그럼 본인이 혼자 5개 관리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일만 5배로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회사 그만두고 하고 막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케팅을 잘 모르고 있다면은 파티룸 마케팅은 그냥 불가능해요. 네. 저도 알면서도 못 하는데. 그래서 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에어비앤비 처남은 마케팅 모를 거잖아요, 이런 거. 그죠? 그 회사 다니면서 할 거잖아요. 가능한 이유가 요거예요. 에어비앤비 들어가면은 하나의 플랫폼에서 예약, 결제, 후기, 호스팅, 게스트 평가에 다 가능해요. 근데 이건 불가능하다. 네. 그래서 이게 에어비앤비 화면이거든요. 에어비앤비 화면 들어가면 날짜 체크하게 돼 있어요. 근데 저희는 진짜 전화로 하거나 톡톡으로 해서 날짜를 다시 정해서 네이버 캘린더에 올리죠. 그 다음에 예약도 바로 해서 내 수수료 얼마까지인지 바로 나와요. 네. 그리고 게스트 평가까지 나와요. 그래서 그건 뒤에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궁금하신 거 있나요? 네,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그 저절로 후기를 남겨주고 알아서 청소해주는 고객들만 사실 지금 오셨을 때 5시에 고객들이 나갔어요. 저희 12시부터 5시까지 썼어요. 그래서 저희가 6시 도착했거든요. 저희도 지금 구로에 사무실이 있어서 거의 여기에는 뭐 일주일에 한두 번 오고 또 근처에 계신 분이 또 와서 또 청소해 주시기도 하는데, 그래서 6시에 와서 빨리 청소하고 밥 먹고 와야지 라고 했는데 왔는데 이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청소가 다 돼 있는 상태예요. 네. 근데 고객의 한 80%는 청소를 다 이렇게 해놓고 가요. 그리고 20% 정도만 정말 그 조금 청소해야 되고 1%는 진짜 찐따들. 네, 막 담배 피우고 좀 이따 나와요. 여기서 담배 피는 애도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매니저들 사이에서는 흡연 문제가 굉장히 그 이슈예요. 건물에서 담배 피는 거를 모르는 건 아무도 없는데 CCTV를 또 달 수도 없어요. 그죠? 네, 왜냐면 이 내부를 볼 수가 없으니까. 그렇다고 흡연 감지를 단다고 이 담배 피는 사람 다 알아. 어떻게 해야 이거 안 걸리는지 다 알거든요. 그래서 좀 창문에 살짝 기대고 펴요. 그런 걸 못 막는다는 거죠. 근데 제 생각엔 그거죠. 이제 여러분은 맛집 가서 밥 먹고 후기를 알아서 남기냐? 절대 안 남기거든요. 저희도 지금 밥 맛있는 데서 먹고 왔는데 후기 한 번도 안 남겼어요. 테크노마트 7층에 장난의 식당이라고 있는데 맛있습니다. 근데 고객 후기 남기려면 이제 저희는 이렇게 무료로 사용하게 하거나 그렇게 해서 사진이나 입에 블로그를 막 올리게 해요. 이런 텍스트를 써서. 예, 요거는 강의 자료는 그 카페 후기 남겨주시면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다 쓰실 필요 없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이벤트를 받아서 열심히 했는데 이 담배 피는 고객들이 있어요. 얼마 전에. 네. 근데 이것도 웃긴 게 예약은 여자가 하고 남자가 같이 왔어요. 그래서 저는 저녁에 온라인 하는데 뭐 그냥 있을 곳이 없어서 왔구나라고 했는데 여자분이 예약했거든요. 저한테 밤 11시에 막 전화 와가지고. 그래서 전화 받고 예약해 주는데 다음날 전화해 보니까 이거 이렇게 하시면 어떡하냐, 담배 피면 어떡하냐, 저는 모르는 일인데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 이랬더니 자기는 안 쓴 거예요. 남자만 들여보내주고 자기 이제 나간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사실 그 남자는 또 모르쇠로 일관하고. 그래서 이런 고객이 굉장히 좀 리스크다. 저희도 사업을 오래 하려면은 단골이 결국 매출을 계속 올리잖아요. 그럼 좋은 고객을 유지하고 그 발굴하고 계속 보수하는 게 목적인데, 이런 고객들은 빨리 걸러내야 돼요, 블랙리스트들. 근데 이런 거를 공유할 수 있는 사이트가 없어요, 실제로. 그래서 이런 것 이제 고객들도 파티룸을 필터링해서 자기가 좋고 사진 이쁜 데를 오잖아요. 그럼 저희도 고객을 필터링해서 좋은 고객만 받으면은 힘들지 않게 할 수 있다. 이게 에어비앤비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에어비앤비는 게스트로 오셨잖아요. 게스트 평가 점수가 있어요. 아시죠? 게스트 평가 점수에 따라서 실제 호스트가 거절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 중국인들은 다 거절해요, 대부분. 예, 그러니까 가입할 때도 네. 얼굴 인증을 안 하면 맞아요. 시켜주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을 지금 이쪽에서는 도입을 못 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 이제 저희는 결국엔 당할 수밖에 없어요, 계속. 예.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열심히 교회 다니고, 네, 파티룸 청소하고, 네, 하나님 부르고 해야 되는데, 이제 파티앤 강면도 한 2호점 있으면은 이제 고객한테 신분증이나 아니면 SNS 계정을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할 생각이에요, 실제로. 근데 이게 가능한 이유는 에어비앤비도 얼굴 인증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근데 에어비앤비 아니면 숙박 예약할 데가 없으니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파티앤 강면 대표님들이 다 각자 점을 내요. 그러면 고객한테 저 신분증 주세요. 그럼 나 옆에 갈 건데, 이러면 할 말 없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파티형 강변이 뭐 1호점, 2호점, 3호점 저희가 해요. 근데 파티형 강변 가려면 얼굴 무조건 까야 된다. 대신 우리도 그만큼 싸게 해주고 뭐 더 도움을 드릴 거다. 이러면 서로 좋은 거잖아요. 그리고 얼굴 공개한 사람은 10,000원 할인 뭐 이렇게 되면은 청소를 저희가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청소 고민도 하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에어비앤비하고 파티룸의 가장 큰 차이는 청소인데 에어비앤비는 그 침대가 있잖아요. 그럼 침대는 매번 갈아주던가 빨아주던가 여기는 그런 게 없거든요. 그리고 그런 걸 안 놔요 일부러. 예. 그리고 최대한 손 안 가게 해요. 예를 들면 어떤 분은 왜 케이터링 서비스 안 하냐, 뭐 사진 서비스 안 하냐 하는데 그거에서 10,000원 더 받느니 그냥 여기 안 오는 게 나아요. 다른 일 하는 게 나아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은 서로 규모가 커져야 돼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어떤 파티룸 프랜차이즈는 아무도 없어요. 지금 다 파티룸 팔고 도망가려고 하지. 지금 파티룸이 2014년도에 시작해서 지금 2분기예요. 그러니까 한번 지나갔어요. 예, 그리고 이제 한 번 더 넘어오는 시기인데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또 커지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아마 같이 하시게 되면은 이런 거에서 굉장한 메리트를 느끼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요거예요. 에어비앤비처럼 지금 플랫폼이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는 파티룸 운영 딸랑 하기 위해서 시작하면은 사실 하면 할수록 고생하실 거고요. 네, 제가 겪은 요거를 아마 저희는 뭐 윤 대표님도 지금 그 편의점 개발이나 그 고객 관리 쪽에서 오래 일하셨고 저도 마케팅 오래 했고 이메일에서도 오래 했는데도 이런 상황인데 대표님들 혼자서 이걸 지금 다 겪으셔야 되거든요. 거의 뭐 저희가 잠을 4시간 잤다면 대표님들 1시간 자면서 하셔야 될 그런 일들인데 그래서 함께 가야 된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지금 최종적으로 결론 내린 건 이거예요. 혼자 하면은 오래 못한다. 예, 요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제 강의였고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그럼 이제 네. 저희가 만약에 하게 되면 네. 고객들이 예약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대표님이 지금 저희 좀 이따 윤 대표님이 말씀해 주실 텐데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 1호점 여기가 지금 1호점이거든요. 여길 그대로 통으로 턴키 방식이라고 하잖아요. 그냥 키만 돌리면 돌아가게. 요거를 그대로 저희가 인수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3개월 동안 제가 예약이라는 걸 다 해드릴 거고 그러면서 천천히 이전을 해드릴 거고 두 번째는 대표님이 이 건물이나 아니면 저희가 알아본 입지에서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요걸 다시 다 세팅하셔야 돼요. 당연히 저희 프랜차이즈 진행하면 다 그걸 도와드리죠. 이렇게 세팅할 수 있도록. 저희 3개월 걸렸는데 2주 정도면 다 세팅 되겠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마케팅이 정착되는 데는 3개월 걸려요. 그러니까 저희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 시간이라는 게 무시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2주면 이 세팅은 다 되는데 블로그, 카페, 인스타 마케팅은 3개월 정도 걸린다라고 생각하시고 3개월 동안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뭐 플랫폼 그 신분증이나 그런 전략들을 계속 같이 끌고 갈 거고요. 그랬을 때 예약이나 이런 것도 당연히 제가 도와드리고요. 3개월 동안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3개월 후에는 이제 제가 스스로 예, 근데 가능하실 거예요. 그 정도면. 왜냐면 제가 어떻게 대응하는지 그 루틴이나 이런 거 다 짜놓거든요. 그거 보고 그냥 자동으로 누르시거나 아니면 그거 그냥 그대로 복사하시거나 그렇게 하시면 되고 아마 그때쯤에 저희가 지금 앱도 개발하고 있는데 앱도 아마 같이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인스타랑 네. 블로그 뭐 하루 3개 네네네. 그리고 막 하신다 그랬잖아요. 네. 그것도 이제 제가 만약에 하게 되면 근데 그 가맹 그 비용을 내잖아요. 50만 원씩. 네. 거기에 예를 들면은 대표님이 만약에 뭐 파티엔 강변은 저희 브랜드고 만약에 뭐 아까 천호엔 강변 뭐 이렇게 해요. 그래서 완전 다른 브랜드 가세요. 그러면은 사실 저희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없고요. 그렇지. 만약 파티엔 강변 2호점 사진을 저희가 같이 올리는 거죠. 1호점 사진 올릴 때. 그래서 블로그도 1호점 글 쓸 때인데 이게 글을 계속 쓰는 게 아니고요. 한 3개월에서 6개월 되면은 안정화되면은 저희가 아까 말씀 단골이 계속 오거든요. 그때 되면 2호점 마케팅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2호점에 더 신경을 쓰겠죠. 그래서 아마 그 2호점도 한 3개월 동안 하고 그 다음에 3호점 열고 이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거 강변에서 안 하면 파티앤 강변 이름을 쓸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근데 파티앤 강변 무슨 점 이렇게 쓰는 거죠. 근데 그럼 만약에 천호에서 하면은 네. 파티앤 강변 천호 천호점. 네네 그렇게. 근데 파티앤 강변이라는 것 자체 강변이 저희가 뷰를 보이는 위치로만 해드릴 거예요. 강변. 예, 강변이 그냥 고유 명사죠. 예, 이런 역 이름이 아니고. 그래서 근데 만약 그게 좀 불편하다 싶으시면 바꿀 수 있는데 그러면은 저게 검색이 안 돼요. 그럼 서로 마이너스예요. 강변 덕소에도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뭐 전 세계에 뭐 많이 있겠죠. 뭐 C 워드 뭐 이렇게. 저 덕소 살았어요. 아 그렇구나. 네, 그래서 그런 거는 저희도 좀 고민을 했는데 그냥 좀 고유 명사 쓰자라고 하고. 예, 그리고 문의가 와요. 실제로 같은 날짜에 많이 문의가 오거든요. 금, 토, 일 이렇게 문의가 많이 오는데 그때 2호점 못하면 1호점 못하면 2호점을 넘겨드리고 실제 지금 어떻게 하냐면 매니저들이 있는 단톡방이 있거든요.
서로 매니저들끼리 모여 있어요. 파티룸. 그래서 여기서 중복이 되면은 그냥 거의 올려요. 그래서 그냥 알아서 손님 가져가라 이런 식으로 막 올려요. 그래서 그거는 근데 그 퀄리티가 보장이 안 되잖아요, 서로. 서비스 퀄리티가. 그래서 그건 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해가지고 저희는 참여를 안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프랜차이즈가 되면 그런 것도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신가요? 네, 어쨌든 3개월 동안 아까 네. SNS랑 뭐 이런 내가 블로그를 그거 이렇게 어떻게 하는지 네네네, 그런 거 당연히 다 알려드리죠. 그걸 몰라가지고. 네네, 그런 거가 사실 가장 중요하죠. 꾸준히 하는데. 근데 3개월 정도 하면은 그 다음에는 돌릴 필요는 많이는 없어요. 그 다음에 그 일의 비율이 3분의 1 정도로 줄어요. 실제로 저희도 지금 원래는 한 뭐 6개, 8개씩 올리다가 지금 확 줄인 거거든요. 그래도 예약률은 비슷하고 오히려 더 늘어날 때도 있고. 그리고 이 시기가 있는데, 예를 들면 지금 저희가 사실 요거를 이렇게 세팅하다가 지금 이제 저희가 넘겨드리잖아요.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한 손해인데, 파티룸이 가장 잘 되는 데는 12월 달이에요. 11월, 12월. 왜냐면 크리스마스 때문에 실제로 그렇거든요. 여름에 여기 와서 누가 땀 뻘뻘 내면서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를 보면서 준비를 한 건 맞아요. 그래서 11월, 12월이 매출이 1년에서 가장 커요. 1월까지 쭉. 그래서 하실 거면 빨리 준비하시는 게 맞고, 만약에 조금 부담된다 그러면 여유롭게 아예 내년을 보시면서 준비하시는 것도 맞고, 그렇게 되면 됩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신가요? 앱도 만드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네, 만들어야 돼요. 보니까는 만들어야 돼요. 네, 그래야 공유가 돼요. 네, 그 고객들도 좀 편해지고 같이 참여하셔도 됩니다. 네, 그래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